오늘 비교는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SUV인데요.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차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 코나, 베뉴, 기아 셀토스, 스토닉, 쉐보레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쌍용 티볼리, 르노 삼성, XM3 그리고 캡처까지요. 하지만 너무 많은 모델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 모델을 추릴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현대 베뉴 그리고 기아 스토닉을 먼저 뺐습니다. 그래도 후보가 많죠? 자, 기존처럼 1대1 비교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두 대만 뽑았는데요. 그래서 월평균 판매량이 높은 모델 두 대를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기아 셀토스 그리고 르노 삼성 XM3가 뽑혔는데요. 대략적으로 약 4,000대 이상의 월평균 판매량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판매량으로 본다면 르노 삼성 쪽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차들은 단순하게 소형 SUV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 준중형 세단과도 직접 경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겹쳐서인데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두 모델 간 본격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볼까요? 셀토스도 넉넉한 차체를 갖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 XM3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차체 길이에서 20cm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휠베이스에서도 XM3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데요. XM3의 추가적인 특징이 있다면 지상고가 높다는 점인데 그 때문에 SUV의 이점이 되는 레저 활동을 즐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셀토스는 사륜구동을 택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디자인을 볼까요? 셀토스는 소형차 특유의 귀여움보다 직선을 통해 당당함을 표현한 모습인데요. 헤드램프 디자인만 봐도 매우 인상적이죠? 때문에 남성들이 선호하는 강한 이미지를 가진 SUV의 매력을 잘 표현해 줍니다. 반면 르노 삼성 XM3는 BMW X4, X6, 메르세데스, GLC, GLE 쿠페와 같은 쿠페 스타일이죠. 현재 국내에서 팔리는 대중 모델로서는 유일하게 쿠페형 디자인을 갖춘 것이 XM3죠. 의외로 예쁜 디자인이라 보기 좋고요. 각각의 모델이 보여주는 개성 넘치는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 모델이 좋았습니다. 셀토스는 외부 디자인처럼 직선을 통한 수평 중심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아차의 모델들처럼 균형미를 잘 살렸죠. 나름대로 디테일에도 신경 쓴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다른 기아차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XM3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췄는데 사용된 소재나 마감 그리고 스티칭을 보더라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경쟁차처럼 화려함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좋은 소재와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볼까요? 셀토스는 10.25인치 가로형을 사용합니다. 좌우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인데요. 반면 XM3는 9.3인치인데 과거에는 이 르노 삼성 인터페이스 지금도 최고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셀토스의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7인치 LCD의 조합인데요. 반면 XM3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각적인 만족도에서는 XM3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공간을 보겠습니다. 앞좌석은 두 모델 모두 통풍과 열선을 지원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동일한데 XM3는 기능을 켜고 끌 때 다소 많은 조작이 요구되죠. 이건 저희가 시승기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향후에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은 모두 열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XM3의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것보다 레그룸에 약간 여유가 느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점이 생길 수 있겠죠. 부가적인 기능으로 USB 포트가 마련되는데 셀토스는 하나, XM3에는 두 개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두 차 모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갖추고 있고요. 트렁크는 어떨까요? 가로는 대동수이한 수준이죠.
선반까지의 높이도 사실 유사한 수준이죠. 그러나 선반을 제거하고 보면 전통적인 SUV 형태인 셀토스가 유리해 보입니다. 반면 안쪽의 높이만 보면 XM3가 조금 더 높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세로는 어떨까요? 차체 길이가 긴 XM3가 시트 폴드 이전과 이후 모두 넉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박이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2열 폴드까지 생각한다면 XM3가 유리해지겠죠. 반면 트렁크 끝부분까지 화물을 가득 적재한다면 셀토스가 유리한 환경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안전 장비인데요. 셀토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이 시스템에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포함되죠. XM3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달리는데 셀토스의 기능에 자전거까지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두 모델 모두 들어가죠. 반면 셀토스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포함됩니다. HDA도 포함되는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10초에서 13초마다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데도 다시금 잡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서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향후에 스티어링 휠 안쪽에 센서를 넣어주면 이런 편의성이 개선되겠죠. 다만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쟁차 XM3에 없는 기능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 밖에 후측방 경고 기능도 두 모델 모두 갖고 있고요. 셀토스에는 안전 하차 기능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셀토스의 ADAS 시스템이 더 나은 모습이죠. 이제 부가 기능을 볼까요? 셀토스의 내비게이션은 현대 기아차가 개발한 것이고 XM3 것은 P맵 제품인데요. 둘 다 사용하기 편하고 교통정보 안내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둘 다 매력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두 차 모두 지원합니다. 이 밖의 기능으로 셀토스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격 시동 기능이 장착되죠. XM3에는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또한 전자석 원터치 세이프티 윈도우를 달았다는 것도 눈여겨볼 구성이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둘 다 보스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강조하는 성향 자체는 같은데 그래도 같은 곳에서 베이스를 쳐줄 때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스피커 개수를 봤을 때 셀토스가 8개, XM3가 9개를 쓰고 있죠. 확실히 르노나 닛산 쪽이 다른 건 몰라도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이제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볼까요? 셀토스는 디튠 사양의 177마력 1.6L 터보 엔진을 쓰고 XM3는 1.3L 터보 엔진을 씁니다. 물론 둘 다 가솔린이고요. 둘 다 좋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배기량 측면에서는 XM3가 약간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배기량의 영향이 연비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셀토스는 4륜구동 버전이었는데 2륜구동 버전의 연비를 봐도 XM3 쪽과 격차가 다소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배기량에 따른 현상이죠. 변속기는 둘 다 7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동력 전달 능력, 효율 측면에서는 두 모델 모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차감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셀토스 쪽이 소위 말탁이라고 하는 울컥거림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저속 승차감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다른 테스트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가다 서다가 많지 않은 고속도로 주행 환경이 주를 이룬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죠. 반면 시내 주행이나 저속에서 움직이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면 승차감 측면에서는 XM3가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자동 변속기 쪽이 더 낫긴 하지만 어차피 두 모델 모두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위를 가린다면 XM3 쪽에 약간 더 점수를 주게 되네요. 자, 이제 가속 성능을 볼까요? 대략 출력 차이에 의한 예상은 되시죠?
네, 하지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출력 차이가 있는 만큼 셀토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4륜구동 차들은 발진 가속 때 유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발 때 휠스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 가속 시간을 줄여주게 되는데, 같은 이유로 BMW의 동일한 모델을 봐도 후륜구동보다는 엑스드라이브가 장착된 쪽이 더 빠르죠. 자, 그리고 다시 셀토스와 XM3로 돌아와서 수치 차이를 보면 0.27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가속에 필요한 거리를 보면 3m에 불과하죠. 셀토스가 이기긴 했는데 엔진 배기량, 어떤 그 효율로 보면 배기량 차이 300cc,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XM3도 생각보다 경쟁력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동 능력을 볼까요? 제동력에서는 확실히 셀토스가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셀토스의 타이어 너비만 보더라도 제동력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갖게 되죠. 5위 타이어를 보면 셀토스가 금호의 마제스티 9이라고 불리는 TA91을 쓰고 있고, 사이즈는 235mm급 편평비 45에 18인치를 씁니다. 반면 XM3는 배기량이 작은 엔진에 맞춰서 215mm급의 너비를 사용하고 있죠. 연비나 가속,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제동이나 코너링, 핸들링 측면에서는 불리함이 생깁니다. 또한 5위 타이어 자체로만 봐도 XM3는 중급형인 TA31을 쓰고 있죠. 반면 셀토스는 TA91을 씁니다. 당연히 셀토스의 타이어 구성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정숙성은 어떨까요? 자, 영역별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차 모두 달릴 때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위를 가리기 힘든 것인데요. 이번에는 승차감을 볼까요? 일상용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승차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차가 소형 스포츠카는 아니니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셀토스는 4륜구동 사양이었기 때문에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XM3는 토션빔을 쓰고 있죠. 좌우의 충격이 따로 걸리는 환경을 만나면 쇼크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션빔의 근본적 약점이죠. 반면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과속 방지 턱처럼 양쪽으로 쇼크가 걸리는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드러운 서스펜션들이 이점을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승차감,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게 되죠.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셀토스가 유리합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된 타이어를 볼까요? 셀토스의 타이어, 코너링, 핸들링 측면에서 유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승차감에서는 편평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시리즈가 40대, 50대 여기서 차이가 나죠. 또한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그 쇼크, 울컥거림도 승차감에 포함이 되죠. 종합적인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XM3가 낫습니다. 셀토스도 투휠 모델의 경우는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게 되죠.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굳이 우위를 가린다면 승차감은 그래도 르노 삼성이 조금 낫습니다. 아울러 두 차 모두에 적용되는 약점이 있는데요. 자, 모두 이 냉간시에 시동을 걸자마자 주행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이렇게 온오프 타입으로 이렇게 탁탁 붙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냉간시에는 RPM이 올라가 있죠. 이때 살짝 발진을 하고 싶어도 팍팍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또는 약간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셀토스는 2륜구동 모델이 풀옵션 기준 2,999만원. 왜 만원 더 붙이지? 자, 4륜구동 모델이 추가되면 3,176만원이 됩니다. 반면 XM3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죠. 같은 투휠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 차이가 약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소형차에서 요구되는 것, 여기서 가격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때문에 가격 대비 경쟁력으로 보면 XM3가 좀 유리해지죠. 정리하자면 ADAS 일부 기능과 제동력에서 셀토스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연비, 일상에서 요구되는 승차감, 여기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XM3가 앞섰죠. 때문에 저희는 두 모델을 놓고 추천을 드린다면 당연히 가격 대비 구성이 더 좋은 XM3를 추천드립니다. 셀토스가 부족해서는 아니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노조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가격 정책을 한번 펴보자고요. 가격으로 보면 또 하나 뜨끔할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업계 최고 존엄 트레일블레이저 얘긴데요. 그러나 XM3도 풀옵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그렇듯 적정 구성을 갖췄을 때 좋은 선택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1억씩 하면 누가 사겠어요? 가격이 적정해진 소형 SUV, 이렇게 되면 아반떼나 K3 같은 준중형 세단과도 직접 비교가 되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아반떼와 XM3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독자님 중에도 있었고요. 아반떼 N9처럼 성능에 특화된 모델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아반떼의 가속력이 이제는 소형 SUV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나 차박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소형 SUV의 경쟁력이 더 커지죠. 준중형 모델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비교는 기아 소렌토 그리고 현대 산타페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차를 추천드릴지 한번 보시자고요.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 테스트를 했으니까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